안녕하세요. 이슈사파 최봉기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미국적 대응에 뭔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기원과 관련해서 자연 발생설, 동물 숙주 감염설을 주장하던 미국 보건당국과 주요 매체의 태도가 실험실 유출설에 무게를 실는 쪽으로 180도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험실 유출 역시 아직 가설에 그치고 있지만 그동안 음모론이라며 일축하던 미국 언론과 보건 전문가들이 조사해봐야 한다며 입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한 달 새 이루어진 일이죠. 그렇다면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미국 폭스뉴스 진행자 터크 칼슨은 지난 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 한 편을 올렸습니다. 칼슨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유출설이 더욱 흥미로워졌다면서 이 보수 매체 레드 스테이트의 기사와 저널리스트 아담 허슬리의 트윗을 소개했습니다. 레드 스테이트는 이날 기사에서 정보기관 내부 소식통에 대해서는 익명을 요구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을 탈출해 미국으로 입국한 역대 최고위급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인물이 지난 수개월간 미 국방정보국 DIA에 협력해왔다고 본주에 제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또 이 인물은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해 중국의 특수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며 또 다른 소식통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크리스토퍼 레이 미 FBI 국장은 해당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고 CIA 역시 이를 모르고 있었다며 이 소식통은 DIA 지도부가 CIA, 국무부 등 다른 기관들이 해당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인물에 대한 기밀을 철저하게 유지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에 따르면 DIA 지도부는 FBI, CIA를 비롯해 미국 여러 연방기관 내에 중국 스파이 혹은 정보원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국방정보국 DIA는 현재로서는 미국 내 다른 정보기관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같은 날 AP통신 보도상 에미상을 수상한 언론인 허슬리도 비슷한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는 폭스뉴스에 재직하다가 2018년 퇴사 후 독립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허슬리는 트윗에 또한 미 정보당국은 중국이 실험실 유출을 감추기 위해 마치 박쥐에서 감염된 것 같은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려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당국은 유출은 우발적인 사고의 수나 확산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트윗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우한에 관한 정보를 가진 중국계 망명자가 있다면서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사실을 은폐하려 박쥐로부터 변종을 생산하려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레드스테이트는 이날 오후 후속 보도를 통해 소식통에 따르면 이 망명자의 정보가 매우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해 앤서니 파우치 박사에 대한 신뢰가 갑작스럽게 추락했다면서 미 육군 감염병 의학연구소 연구원이 해당 인물이 제공한 정보를 기술적으로 상세하게 분석해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몇몇 CIA 관리들은 이 같은 제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날조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반대 의견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의문의 망명자는 중국 국가안전부 부부장, 즉 우리나라 차관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레드스테이트는 익명의 정보원의 말을 인용해 둥징웨이 중국 국가안전부 부부장이 지난 2월 당시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자신의 딸을 방문하려 미국에 도착한 후 미 국방정보국 DIA 관계자들과 접촉해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중국의 기밀 정보에 대해 말했고 현재 미 국방정보국 보호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의 국방, 외교, 정보 분야를 다루는 언론인 집단인 스파이크 토크는 최근 뉴스레터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 고인사가 둥 부부장이라며 그 이름이 지난 3월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거론됐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는 일제히 망명설은 거짓이고
오히려 당사자는 현재 거짓을 퍼뜨리고 선동하고 있는 간첩 색출의 최전선을 지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소문을 부인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과 매체가 둥 부부장이 최근 주재했다고 하는 회의 현장 사진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둥진의 도주설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망명했다는 설이 있는 둥진웨이는 중국의 국정원 격인 국가안전부의 넘버 2의 인물이기도 하고 과거 허베이 국가안전청 시절에 시진핑의 경호원 육성을 책임졌을 정도로 시진핑과 관계가 밀접하고 돈독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국 당국이 그의 망명설에 대해 강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매우 흥미로운 주장과 소식이고 실험실 유출설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보건복지부 감사실이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기능 획득 연구를 일부 지원한 국립보건원 NIH가 연구비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감사실은 홈페이지에 올린 업무 계획에 감사실은 이전에 국립보건원이 외국 지원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프로그램 목표와 적절한 연방기금 사용에 대한 잠재적 위험임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감사실은 NIH가 연방보조금 지출과 관련 프로그램이 법적 그리고 공공정책 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NIH 지원금 사용과 수령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령자는 이런 연방보조금의 모든 요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고 기금이 관련 법률 및 약관에 따라 승인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하위 수령자의 활동을 관찰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초 공화당 조니 에른스트 상원의원의 요청으로 추진됐습니다. 에른스트 의원은 뉴욕 소재 비영리 연구기관인 에코헬스 얼라이언스가 보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연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었습니다. 에른스트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의 기원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코헬스 얼라이언스는 코로나19 진원지로 알려진 우한 연구소에 수백만 달러의 NIH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능 획득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기능 획득 연구란 바이러스의 DNA를 변형시켜 특정 병원체의 감염성을 높이는 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퍼져 미국에서만 55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가 연구소 인근 시장에서 박쥐 등에 전염된 야생동물을 거래를 통해 인간에게 전파된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미국 정보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감시단체 화이트코트 웨이스트 프로젝트의 부총재 저스틴 굿맨은 에른스트 위원실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에코헬스가 지원받은 자금 규모에 대해 설명하며 그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굿맨은 에코헬스가 2008년 이후 납세자들의 세금 6,150만 달러를 받았고 코로나 대유행 초기 국방부로부터 1,700만 달러, NIH로부터 200만 달러를 받는 등 총 1,900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코헬스 측은 에포크 타임스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고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해 자연 발생설에 대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달라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요구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앞서 캐시 맥몰리 로저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 4월 에코헬스에 보낸 서한에서 에코헬스는 중국에서 진행된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에 폭넓게 관여한 경력이 있다. 그중 일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상으로 추정된다며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0페이지 분량의 이 서한에는 모두 34개의 질문이 있었고 모건 그리피스 의원 등도 이 서한 작성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 서한은 에코헬스의 중국 박쥐 연구 프로젝트는 NIH의 자금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에코헬스는 이 연구 분야에서 우한 연구소와 협력했다며 우한 연구소는 에코헬스를 8개 국제 파트너 중 하나로 선정했고 미국 내 유일한 파트너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에스트 의원은 이날 연방 보조금을 받은 이들이 정보 공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 연구소를 둘러싼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간과 형세는 우리 편이라던 시진핑의 선언이 불과 반년도 지나기 전에 중국 코로나19 기원조사 요구를 비롯하여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 외교적 고립 등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압박의 목소리는 책임 추궁과 피해 보상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중국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땀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로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